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는 바로 그런 이야기는요, 대상 관계. 혹시 그 대상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뭐, 풀이를 해보면 말 그대로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가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리학에 여러분 관심 진짜 많으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약간 헷갈리시지 않나요? 이제 보면 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뭐 또 이런 대상 관계도 있고 인지 심리학, 범죄 심리학, 뭐 사회 심리학, 뭐 하여튼 심리학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하나의 인간을 저 사람은 저런 심리야 이렇게 딱 하고 딱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인간을 분석한다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고유한 이 인간이란 존재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 특히나 우리 혈액형 같은 경우도 보면 A, B, 뭐 O형, AB형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사람을 분류를 하죠. 자, 그래서 A형이야 이러면 너는 이런 스타일이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맞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혈액형으로 분류하는 거를 절대 인정하고 있지 않죠, 사실은. 네, 너무 단순화시켰죠, 사람을. 그러나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도 더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심리학에서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최근에는 뉴로시스 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뇌신경 이렇게 해서도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굵직굵직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최초의 심리학, 그러니까 뭐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우리의 저 아래에 있는 무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무의식을 이 한 개인의 무의식을 우리가 탐구해서 그것을 알다 보면 이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인간의 하나의 인간을 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하죠. 네,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물론 이때부터 정신 분석 여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뭐 파생돼서 나왔죠. 자, 그래서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무의식만 가지고 모든 걸 알 수가 있냐? 아니다. 다른 것도 있을 것이다. 뭐 해서 이런 정신 분석에서 또 하나 또 빠져나와서 새롭게 하나의 뭐 또 어떤 학문을 이루게 된 것들이 또 그 중에 하나가 대상 관계예요. 대상 관계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상과 어떤 관계, 나와 대상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원인을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졌냐 이렇게 해서 탐구를 해가는 또 뭐 그런 관계에서 오늘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대상 관계 아니야. 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성향과 그 성격이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이 성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또 뭐 성격 심리학. 예, 재밌죠. 네, 그리고 또 인지 심리학 같은 경우는 아니야. 우리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현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서 또 이제 그렇게 학문을 또 만들어가는 인지심리학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회심리학 같으면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자, 이런 사람들이 왜 대중들이 이런 거에 뭐 현혹이 됐을까? 대중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좀 하가는 또 특히나 이런 사회심리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송, 광고 이런 거에도 많이 적용이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또 가는 사회심리학. 뭐 범죄 저지른 범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범죄를 탐구해 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범인을 잡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범죄를 예방하고 뭐 이거 그 사례를 가지고
어떤 예방을 하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또 범죄 심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프로파일러 다 이 범죄 심리에 속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대상 관계, 이제 대상 관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보면 부모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이런 제목을, 소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자, 여러분 보면 어, 이 지금 분리개별화라고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또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뭔가 뭐 뭔가 이런 뭐 사람이 있다 뭐 그러나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라고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진짜 이 세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생겨났을 때,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세포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의 형태로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약간의 본능적인 것과 생각이라는 거를 좀 할 수 있겠죠. 그 생각이란 건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본능에 충실한 그런 어떤 사고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죠? 생각이란 걸 어쨌든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기분 좋다, 뭐 내지는 불편하다, 뭐 내지는 밝아, 어두워, 뭐 이런 정도의 뭔가를 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깜깜하다면 깜깜할 수 있는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물속에 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막 이러면서 이 세상에 내가 뭐 보이는 건 나밖에 없고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단지 웅웅웅웅 거리면서 뭐 이렇게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심장 소리, 그리고 또 어떤 온도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아주 본능적인 것만 느끼고 있다가 세상에 엄마의 이제 뭐 출산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는 기억할 수는 없죠, 우리가. 자, 그런데 일단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면 환경이 완전히 변한 거죠. 우리가. 그쵸? 예. 깜깜한 데서 이렇게 쭈그리고 뭔가 이렇게 감각적인 것과 뭐 배고프다, 불편하다, 뭐 이런 정도의 감정, 뭐 아이들도 막 이렇게 손도 빨고 아시죠? 이게 초음파 찍어보면 불안할 때 손도 빨고, 예, 뭔가 이렇게 막 큰 소리가 나면 움찔하고, 그러니까 다 느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 환경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정말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어른으로 따지면 우리가 맨몸으로 우주 공간에 던져진 것과 비슷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막 병원이니까 화나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갑자기 세상이 바뀐 거죠. 나오는 과정도 사실은 산모보다는 태어나는 신생아가 한 10배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태어난다라는 거는 많이 들어서 아시죠? 예. 우리가 보는 산모의 모습도 엄청 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런데 하다못해 아이는 으앙 하고 울긴 하지만 엄마보다 아기가 더 저기 통과해서 나오는 게 자궁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훨씬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몸에 전해지고 세상에 나왔을 때 그런 느낌 엄청나게 낯설고 무섭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 상상해 보면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아기는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자꾸 저희가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태어났으니까.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하고 처음으로 살을 맞대고 처음으로 내가 직접 입으로 어떤 뭐 젖이죠. 엄마의 젖을 물고 먹을 수 있는 이 대상이 엄마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이 대상과 뭐 병원에 있는 건 잠깐이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엄마랑 같이 있기 때문에 아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기 쉽냐면요.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생각을 우리 어른처럼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픈 느낌이 들었을 때, 하고 울면 갑자기 눈앞에서 내 입에 음식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엄마의 뭐 젖가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뭐 그냥 엄마가 만약에 젖을 물리지 않는다면 우유병이 되겠죠. 자, 뭐가 됐든
내가 배가 고파서 이러면 먹을 게 탁 들어옵니다. 예. 아이들은 엄마가 나한테 밥을 주는구나. 이거는 어느 정도 커야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상상이 되시죠? 자, 그래서 또 하고 울면 어쨌든 뭐가 생겨서 저는 열심히 먹어요. 먹고 나면 갑자기 포만감이 듭니다. 이제 졸려 자야겠어. 그리고 또 딱 자요. 자면은 또 막 잠잘하면서 뭔가 기분 좋게 만져주고 흔들어주고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막 자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또 갑자기 우리 그 가장 기본적인 배설이 되잖아요. 아이가 이제 뭐 소변을 두고 뭐 대변을 응가를 하고 그래서 막 뭔가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겠죠. 했는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아기 물어요. 우리가 막 이건 뭐야 이 기분은 뭐야 막 이러면서 뭔가 찝찝해 막 이러고 불쾌해 이러고 우는데 갑자기 또뭐 턱하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한대요. 아기들은 갑자기 또 뭐 옷을 탁 벗기고 좀 씻기고 그리고 물이 뭐 닿고 뭐 톡톡톡 튕겨주면서 다시 새 기저귀를 차니까 뽀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그때 아기 때는 이 세상은 전부 내가 원하는 게 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즉 마술적 사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기들은요. 예. 그런 와중에 엄마,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이제 눈이 이제 시력이 되고 뭐 뭐 이게 다 좀 지나야 되잖아요. 이제 시력도 생성 뭐 보이게 눈에 보이게 되고 처음에 아기들 태어나면 잘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눈에 이렇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자기가 생긴 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그렇죠. 눈앞에 있는 엄마가 엄마다. 나랑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나와 하나의 몸, 하나, 우리는 한 덩어리. 이렇게 아기들은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엄마다가 아니라 그냥 나의 일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언제쯤이냐? 그러면 이제 엎어져서 뭐 조금 몸을 움직이고 뒤집기를 하고 막 이제 이럴 때도 아직은 아기는 뭐 그런 전지전능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술적 사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고파, 으앙 하면은 밥이 생기고, 불쾌 이러면은 새 옷으로 갈아입혀지고 또 샤워하고 뽀송하고 어디가 아파서 막 뭐 이 아픈 느낌은 뭐지 뭔가 기분 나빠 막 머리가 아파 막 감기 걸리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또 뭐 주사를 맞고 막 아프고 이런 과정도 있지만 좀 있으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세상을 모두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있는 이 세상을 모두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뭐 조금씩 움직이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뭘 느끼냐면 엄마, 예,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서 나와 이 사람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다라는 걸 조금씩 인지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예, 처음에는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렇게 인지 못하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래 이 사람이 나의 엄마군, 이 사람이 나의 아빠였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나 위주로만 그렇게 사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아기는 엄마와 내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렴풋하게 인지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아침 하루 아침에 이 사람이 엄마네. 난 나야. 내 거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이럴 수는 없고요.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 해서 이게 분리 개별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엄마는 엄마 하나의 개인 인간 그리고 나는 나로서 개인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가 즉 분리 개별화가 시작이 돼서 이게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라 분리된 각자의 인격체다라는 거를 우리가 나이를 좀 먹어가면 더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와 내가 다른 객체다라는 거를 인정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머리로는 엄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왜냐면 우리는 같은 한 몸이고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죠. 분명히. 자, 그런데 이 아기 때부터 아이를 돌보고 내 아이라고 했던 어머니, 어머니나 아니면 주 양육자가 이 아이와 내가 다른 몸인 건 알지만 심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보통 보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게 어느 한쪽 방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주 양육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청결을 유지해 주지 않거나 아니면 뭐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사실 갓난아기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아이를 양육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가 좀 커서 엄마 이건 내가 할 거야 라고 해도 이 처음에 지금 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쉽게 그래 너는 이제 하나의 인격체야 라고 하고 손을 놓아주기가 힘들어지죠. 그쵸?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또 자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릴 때 보자고요. 그러면 항상 엄마가 있으면 든든하고 엄마가 나타나면 뭐든지 해결이 되고 엄마가 있음으로써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뭔가 칭찬받고 사랑받을 때 그 기분 좋았던 느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뭐 이제 우리도 자라면서 엄마랑 나는 다른 인격체다라는 건 머리로는 인지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쉽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분리 개별화 전에 분리 불안증, 분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뭐 그런 사례들 있어요.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리 불안이라는 게 있죠. 아기가 이 과정이에요. 아기가 엄마와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좀 증세를 보이는가라는 이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에서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나타났는데 뭐냐, 뭐 아이들이 막 기어다니고 장난감 갖고 놀고 그럴 나이에요. 이제 뭐 한 3살, 4살 요 정도 된 아이들인데 이 아이를 낯선 방 안에 넣어놓고 거기서 엄마랑 처음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하나 주고 엄마가 아이를 돌보다가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서는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낯선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그 옆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아이가 이게 이제 분리에 따른 애착 실험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엄마가 가장 정상적인 건 엄마가 나가려고 하면 가지 마 이렇게 하고 뭐 헤어지는 걸 일단 싫어해요. 자, 그런데 엄마가 문을 열고 나가면 처음에 좀 웁니다. 우는데 금방 진정이 돼요. 예,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는 또 그 낯선 사람을 조금 경계하다가 그래도 그 낯선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낯선 사람을 신경 안 쓰고 혹은 낯선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엄마가 돌아와요. 돌아오면 아이는 엄마 이러면서 달려와서 엄마한테 품에 안겨서 엄마를 껴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아이는 부모님이 이 방 안에서 엄마가 나를 장난감과 낯선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나갔는데 엄마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느낄 때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곧 그 상황을 적응하고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낯선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엄마에 대한 또 믿음, 분리 개별화 이런 게 잘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나갑니다. 나가려고 할 때 이 아이는 막 엄청나게 막 거의 발작에 가까운 막 이렇게 그 어떤 히스테리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뭐 잡고 안 놓는다거나 뭐 경기를 일으키면서 운다거나 막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정말 아이를 떼놓기 힘들게 간신히 떼놓고 나갑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정말 오랫동안 계속 울어요. 뭐 울고 뭐 진짜 난리 뭐 장난감도 뭐 싫고 뭐 문 앞에서 계속 엄마를 부르면서 운다거나 막 이럽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막 그 사람도 막 손 못 대게 하고 막 계속 이제 그러겠죠. 자, 그러다가 엄마가 탁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아이가 굉장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돌아왔으니까 사실은 아까 아이처럼 그 아이처럼 엄마 이렇게 하면 달려서 엄마를 껴안고 막 다시 뭐 훌쩍거리면서 울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고 엄마의 품에 들어가서 엄마를 막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울고 막 이러긴 하는데 엄마가 안아주려고 하면 또 그걸 막 뿌리쳐요. 예, 이러면서 막 뿌리쳐요. 그래서 엄마가 아우 됐어 이러면은 또 와서 엄마한테 막 치댑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엄마가 또 안아주려고 막 뿌리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굉장히 양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좋은데 엄마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이 양가 감정을 느끼는 거를 수용하기가 사실 힘들죠. 예. 우리는 어른이 된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사건 또는 사건을 바라볼 때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아 이렇구나 이런 점이 있네라고 그걸 수용을 하게 되죠. 또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면은 미워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꼭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나이를 먹어가는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나는 왜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좀 그런 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이 아이가 근데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어른도 어려운데 쉽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또 이런 유형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이런 형이죠. 엄마가 갔다 올게 해도 엄마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는 이미 좀 뭐 마음을 좀 닫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근데 엄마가 엄마 나갔다 올게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고 그러다 엄마가 돌아와도 다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번 아기가 가장 슬픈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물론 두 번째 아기는 이제 뭐 이렇게 엄마를 뭐 껴안았다가 뿌리쳤다가 막 계속해서 울고 뭐 찡얼거리고 그런 아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은 걸 막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 세 번째 아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회피형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상황 자체를 그냥 엄마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연구에 대해 이 연구 결과를 놓고 뭐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도 저는 이 회피형 아기들한테 굉장히 많이 좀 마음이 좀 가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어디에다 더 마음이 쓰이시나요? 또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셨나요? 네. 자, 어쨌든 이 분리 개별화 그러면 이렇게 어느 순간이 되면 정상적으로 엄마와 주 양육자와 내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과 주 양육자와 본인이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녀가 초등학생, 예, 그럼 물론 부모님의 어느 정도 개입과 뭐 어떤 참여, 예, 뭐 지도 이런 건 좀 필요하죠. 네,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친구랑 싸우면 안 돼. 뭐 이런 개입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지도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자, 중학생쯤 되면 어떨까요? 자녀가. 그러면 이제 자녀가 사춘기를 맞이해서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막 이렇게도 하죠. 자, 그러나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 뭐 행동에 관해서 뭐 어떤 언행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뭐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좀 개입을 했다면 중학생 정도 되는 자녀면
그보다는 좀 덜 개입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제 슬슬 존중하게 되는, 이게 인정해주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자,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고등학생 자녀는 이제 앞으로 대학이라는 뭐 혹은 취업이라는 이런 인생의 아주 중대한 것들을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때도 초등학생처럼 개입을 한다. 부모님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 이 대학 가. 너 이거 공부해. 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너는 이거 이과를 선택하도록 해. 뭐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렇겠죠. 예. 근데 뭐 제가 보면 보통은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스스로 뭐 나도 헷갈리지만 나는 이것도 되고 싶고 이것도 되고 싶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가장 현명한 거는 이거는 왜 선택하려고 하는지 혹은 이거는 왜 뭐가 마음에 드는지. 자, 그러면 너 인생에서 너는 어떤 걸 더 많이 하고 싶은 건지 너의 특성과 내가 지켜본 바로 너는 이걸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게 더 마음에 드니? 라는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서로 뭐 어떤 뭐 서로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돼서 자녀가 충분히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나아가서 선택을 했는데 성공하면 해줄 수 있는 거고 실패라면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자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또 그렇게 부모님이 하다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실패를 했을 때는 그 실패에서 슬럼프에서 좀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담가서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했구나라고 스스로도 그 실패 원인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예, 당연히 찾아내죠. 자,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실패를 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 부모님이 이 진짜 대상관계처럼 분리개별화가 안 돼서 계속 뭐 넌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뭐 모든 거를 부모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자녀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를 자꾸 늦추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엄마가 시켜서 이런 걸 전공했고, 엄마가 시켜서 이런 걸 했고, 엄마가 시켜서 이걸 하지 않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은 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부모님, 뭐, 양육자, 뭐, 주변에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작 본인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선택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간 뭐 이렇게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뭐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돼도 여전히 모든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께 승낙받지 않았던 허락받지 않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겠죠. 예. 그래서 이게 뭐가 돼도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부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님에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혹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허락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네, 피곤한 건 둘째치고 어느 순간인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거든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라는 생각을 들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혐오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표면적으로 모르지만 갑자기 우울감에 빠져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 우리는 누구나 한두 번쯤은 누가 이렇게 이거 먹어봐 이렇게 떠먹여 주는 거 하고 받아 먹으면서 뭔가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 계속 먹여주는 것만 입만 벌리고 먹는다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어떤 도전, 성취 뭐 이런 것들 선택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정말 인간은 무기력해져요. 상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쵸? 예. 그래서 항상 뭐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모든 나에 관한 모든 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는. 예. 선택은 내가 하지만 책임은 네가 져.
이러면 이것도 또 참,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게 곧 이 분리 개별화에서 확실하게 개별화됐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성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여러분 자녀와 얼마만큼 분리 개별화가 되어 있으신가요? 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 이렇게 떠올랐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또 부모님과 얼마나 분리가 되어 있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 관계, 대상 관계에서 이 관계가 주는 의미가 어떤 거냐? 이거는 사실 오늘 하루 만에 끝날 진도는 아니고요. 네, 진도? 예, 영상은 아니고 다음번에 또 이제 사례를 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부모님과 나의 이 관계 분리개별화가 안 돼 있어서 더군다나 계속해서 그러니까 뭔가 서로 계속 공유하는 뭐 이런 뭔가 분리하고 싶지만 안 되는 이런 관계 부모님과의 나의 관계가 곧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인과 친구와 나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와의 상사들 동료와 나의 관계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와 나의 관계 또다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와 자녀의 관계가 이 관계에서 모든 게 다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어, 너무 많은 참견을 하는, 그래서 뭐, 나의 자녀의 인생을 뭐 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통제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다 하고 싶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뭐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살았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딘가 또 만약에 뭐 친구를 사귀어도 또 부모님처럼 나를 통제하려고 드는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요. 그게 또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럴 땐 내가 마치 부모님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서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을 쥐고 펴고 흔드는 그런 친구 관계를 사귀려고 할 수도 있고요. 재현된다고 말씀드렸죠. 역할은 내가 자녀의 역할이지만 부모님과의 관계선 내가 다른 곳에서는 자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황을 계속 재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 여기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다른 대인 관계에서는 이 관계가 특히나 타인, 남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지되고 지속되기가 힘들어지겠죠. 예. 너 왜 이렇게 피곤하니?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을 막 그렇게 만드니? 왜 이렇게 참견이 많니? 뭐 혹은 너는 왜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가 꼭 널 챙겨줘야 되니? 뭐 이런 관계가 재현된다고 했잖아요. 자,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관계에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걸 잘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모두가 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결국은 좀 우울감,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정신, 성격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어쨌든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제 대상 관계에서 이제 또 내적, 내적 대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거를 내재화 시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리개별화에 대한 뭐 또 우리가 대상관계 요 이론을 가지고 또 사례를 통해서 뭐 한 60 이렇게 넘었는데 굉장히 요즘 그거 많잖아요.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뭐 노모와 뭐 중년의 자녀가 함께 산다. 뭐 이런 것들 우리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으로 좀 접근을 해서 왜 그런가라는 거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우시죠? 자주 뵐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